안녕하십니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사드 괴담에 이어서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한국 국민과 한국 정치의 저질 천박성을 또 한 번 세상에 광고하려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됐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2017년 사드를 국내에 들여온 지 6년이 지나서야 사드 기지 건설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야당권을 중심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이 퍼졌었지만은 이번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과 미국은 올 하반기 처음으로 사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군은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성주 골프장 잔디밭에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고 골프장 건물을 사드 통제실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기지가 완성되면 사드 운영력도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 정부에서 미뤄온 사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지 건설 적정성을 조사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비롯해서 대기 질, 수질, 토양, 생태, 소음, 진동, 전파, 경관 등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합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전자파는 측정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은 1평방미터당 10W에 530분의 1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준 대비 6.19%인 휴대폰 기지국보다도 훨씬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드는 2017년 성주에 배치됐지만은 지난 6년 동안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이듬해에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하며 후속 조치를 미룸으로써 사실상 사드 배치를 반쪽 배치 상태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산둥반도에 대규모 방공기지를 두고 한국을 감시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며 내정 간섭 논란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말 문재인이 중국 방문을 하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삼불과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까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우리 군사주권의 재과를 물리고 족쇄를 채우려는 삼불 일환이었고 문재인은 중국의 삼불 일환 눈치만 보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수시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데에도 미군과 합동 군사 훈련도 못하게 하면서 바지에 똥 싼 놈이 엉거주춤하며 병신구실만 하는 듯이 끝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사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지시를 해놓고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뭉기적거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와 군 당국 그리고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3불 1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 절차를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비판이 자자했으니 국군 통수권자의 꼴도 우습고 국가의 꼴이 그게 뭡니까?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상부에 올렸어도 별 반응이 없었다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군 내부에서 사드 관련 언급을 하기 어렵게 돼 갔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지연은 사드 기지의 비정상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이례적으로 사드의 임시 배치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드 기지의 식수, 식량 공급은 물론 정화조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지에서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부 단체 등이 사드 기지 입구와 주변 도로를 점거하거나 시위로 미군 차량 운행을 방해해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불법 시위대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드 기지에 기본적인 물자 보급이 어려워서 군용 헬기로 식량을 공수해야 했습니다. 이건 무심하다거나 방치했다기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 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이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사드 레이더 전파로 성주 참여가 썩을 것이다. 전자 레인지 참여가 될 것이다 하는 근거 없는 괴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손혜원, 표창원, 박주민 등 당시 6,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주에서 열리는 사드 반대 촛불 문화제에 참가해 가발 쓰고 춤을 추며 사드 괴담송을 부르는 등 광란의 밤을 보내며 사드 괴담 퍼뜨리기에 날뛰던 기록들이 아직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 가사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사드는 아무나 쏘나 사드를 반대할 때는 나를 불러줘 무조건 달려갈게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하는 식으로 사드 반대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일부 성주 농민들은 불안에 빠져 참외밭을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전자파는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 물자, 유류, 지상수송 등의 속도를 냈습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 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에도 사드 부지 공여 문제 등에 서명함으로써 40만 입방미터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 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사드 괴담과 같은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해온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국가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드 괴담 정치로 불안 조성과 국민 분열, 경제적 손실, 선전선동 공작 정치의 폐해와
국민 불신이라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괴담에서 깨어나는데 6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저급한 정치 수준을 만방에 떨친 미국산 쇠고기 괴담과 사드 괴담에 이어서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민주당은 이 나라의 국위와 한국 정치의 저질 천박함을 또 한 번 세상에 떨치려 하는가? 그만들 이제 하십시오. 당신들은 쪽팔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